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상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가지고 이제 후폭풍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따라서 1기, 2기 신도시들 중에서 다소 좀 가격이 좀 재미가 없을 지역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지역은 뭐 상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어도 그다지 뭐 가격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또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는 이 1989년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1992년 입주가 시작해서 뭐 거의 뭐 30만 가구죠. 30만 가구에다가 인구 수는 117만 명이 이 거주의 목표로 해서 지어졌죠. 해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분당 요 지역에 이렇게 1기 신도시가 완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2기 신도시 또한 마찬가지죠. 2003년도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2006년도부터 입주가 시작했죠. 해서 한 66만여 가구 목표로 해서 인구는 220만 명이 목표로 이렇게 완공이 됐고 또 완공 중인 곳도 아직도 있죠. 자, 그러면 요 1기, 2기 신도시를 한번 합쳐서 한번 볼까요? 이게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제 녹색 부분은 2기 신도시가 되겠고 빨간색 부분은 1기 신도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한눈에 보이죠? 이 서울특별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서쪽과 북쪽과 남쪽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죠? 1기, 2기 신도시의 공통점이 있죠. 그러한 공통점은 바로 이 서울 인구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를 노리고 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 부동산 가격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 외곽 지역에 이 신도시를 짓게 됨으로써 공급 대책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야 서울 가격을 좀 낮추는 효과를 노리고 신도시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1기 신도시별 한 평당 매매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뭐 분당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601만 원 한 평당, 그 2018년도에는 2,146만 원인데 맨 밑에 있는 3번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한 평당 1,064만 원, 2018년도에는 한 평당 1,131만 원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그러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 평당 매매 가격 상승 액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가격이 545만 원 이렇게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한 평당 가격이. 그런데 순위 네 번째 있는 중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상승된 금액이 58만 원, 그럼 뭐 60만 원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2기 신도시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2기 신도시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요. 뭐 판교 지역 같은 경우 2016년도 2,440만 원에서 평당, 2018년도에는 3,301만 원이죠. 즉, 한 평당 가격 상승률이 무려 861만 원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위 7번에 보시면 파주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965만 원에서 2018년도에는 1,029만 원이죠. 그래서 이 상승 액수를 보면 한 평당 64만 원이 상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 화면 보시면 2기 신도시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1위, 2위, 3위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돼 있죠. 뭐 판교가 뭐 평당 861만 원, 위례 신도시가 평당 789만 원, 광교 신도시가 평당 56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등, 2등, 3등을 한 이런 지역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이 서울과 가깝다. 또한 강남하고 좀 가깝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부선 라인이다. 이쪽 라인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상기 신도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먼저 이 전체를 한번 쑥 한번 훑어보세요. 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쪽으로는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또 이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보면 남양주 왕숙, 그 밑에 있는 하남 교산 이렇게 5군데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 공부에 있어서 이 수요와 공급 법칙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따라서 모든 경제학 이론 책을 펼쳐보시면 맨 앞장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수요와 공급 법칙이죠. 이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의 가격은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수요가 증가되면, 즉 산다는 사람이 증가가 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고요. 공급이 증가되면, 즉 아파트의 공급이 증가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공급된 경우 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2019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있죠. 무려 9,51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초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이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이 자체의 부동산 가격도 하락이 됐죠. 그리고 헬리오시티의 여파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좀 영향을 끼쳤고, 더 나아가서 전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그게 바로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9,510세대 이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사례 분석 두 번째인데요.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라고 했는데요. 이 대전 유성구 간편동에 129만 평에 들어섰고 입주 세대는 약 10,000세대죠. 이 10,000세대가 2006년도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도표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엑스포 아파트 32평 가격을 한번 살펴봐도 2004년도 1,500이 올랐고 2005년도 750만 원 올랐습니다. 즉 2003년부터 부동산 가격에 재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쭉 오르다가 갑자기 2006년도부터 1,500만 원 떨어지고 2007년도에는 250 떨어지고 2008년도에는 500만 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간단하죠. 대덕 테크노밸리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세대 이러한 영향 때문에 요 인근 지역에 있는 송강동이 됐든 전민동이 됐든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이제 배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기 신도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바로 상기 신도시인데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세대수를 먼저 살펴보자고요. 남양주 왕숙의 66,000세대, 하남 교산의 32,000,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합쳐서 37,000, 고양 창릉의 38,000. 어때요, 여러분? 세대수가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9,510세대, 이건 10,000세대가 아닙니다. 세대수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대수가 이제 공급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급되는 지역,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물어보나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뭉쳐서 뭐한다?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또한 이 신도시로 지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신도시 지정하지 마라. 개인이 신도시 개발해가지고 우리의 거주지를 뺏어가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데모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1기, 2기 신도시 중에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지역도 있다는 거죠. 바로 고양 일산, 파주 운정, 또 김포 한강, 인천 검단, 부천 중동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고양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 고양선이라는 지하철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산이나 파주에 비해서 훨씬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요. 또 신도시니까 당연히 신축 아파트를 막 지을 거죠. 거기다가 일자리 창출도 월등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산 지역과 파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창릉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김포 한강, 인천 검단, 여기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지역은 이제 인근 지역의 신도시가 완공이 되면, 또한 입주할 시기가 되면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기, 2기 신도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남양주 왕숙, 즉 66,000세대가 이제 입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별내지구, 다산지구 이런 지역에 좀 어느 정도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될 겁니다. 이 신도시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또 매매 가격 하락하는 지역으로 좀 더 싼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싼 지역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남양주 완숙 신도시가 입주할 때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양호한 지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하남 교산 32,000세대입니다. 하남시 일대 일시즌 영향은 충분히 끼칠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신도시 신축 아파트로 새로 이사 가자. 요런 영향 끼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남 교산 신도시 예정으로 인해서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양호한 지역 두 번째로 본다면 3기 신도시로 해서 공급량은 있어요. 용인 구성에 11,000호, 가천에 7,000호, 강명 하안에 5,000호, 강명 태권호에 7,000호, 수원 당수에 5,000호. 즉 이런 지역에 공급은 돼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 특징을 본다면 이렇게 분산이 좀 많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세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지역에서의 공급은 오히려 저는 신축하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으로 인해서 기존 신도시, 1기, 2기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우리 아파트보다 얼마가 비싸다. 그럼 우리 아파트도 더 가격을 비싸게 불려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부 효과 중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동산은요, 역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지역은 2년 동안 평당 가격이 무려 861만 원이 올라요. 이 32평 같은 경우 2억대가 오른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2년 동안 평당 64만 원이 올라 2천만 원 오른 지역이 있다는 거죠. 즉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돈이 2억 원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상기 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돈의 흐름도 이제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입주 시점이 되면 인구의 대이동, 그리고 돈의 대이동이 또 시작될 것 같아요. 좋은 지역, 그다지 좋지 않은 지역이 구별이 되고요. 좋은 아파트, 그다지 좋지 않은 아파트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딱 6년하고 10년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만약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신다, 아니면 투자의 목적으로 사신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 또 서울 가까이 있는 지역, 그리고 서울 중에서 강남이 가까운 곳, 이런 곳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소중한 여러분의 재산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